안녕하세요. 화재수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의 금성의 김동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화재가 창고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 인접 건물에서 불이 나서 창고 건물로 옮겨 붙어서 불에 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창고에 물건을 맡긴 임치인 중에 한 분이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창고 내부가 아니라 외부 인접 다른 건물에서 먼저 발생했고 그 불이 연소 확산되어 창고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고 건물과 그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탔습니다. 문제는 창고업자가 영업해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물품을 맡긴 업체, 그 임치인들은 화재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 이후에 창고업자는 자신도 연소 피해자라며 임치인들에게 최초 화재가 발생한 인접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테니 대신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창고에 물품을 맡긴 업체, 즉 임치인들 중에 안경테를 취급하던 업체 사장님은 창고업자의 제안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맡긴 상대방은 분명 창고업자인데 왜 창고업자는 책임 논의에서 안전이 빠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경테 업체 사장님이 저희 금성 화재소송센터로 와서 상담하셨고, 그리고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고업자의 법적 지위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고업자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타인의 물건을 영업으로 보관한 자이고, 그리고 맡은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법 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창고업자는 맡은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 주의 의무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창고업자가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창고업자의 과실은 추정됩니다. 그리고 임치인들 중에 안경테 업체 사장님은 저희 금성 화재소송센터에 의뢰를 해서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건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게 이 안경테 업체 사장님이 창고업자를 상대로 소송한 이 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창고업자의 주장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고업자는 임치인과 물류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물류위탁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 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는 불강력 사유로 인한 것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상법 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 그러면 그 특약이 효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만약 임치인과 창고업자 사이의 물류위탁 계약, 변경 계약 내용에 상법 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그 특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면 원고 임치인이 피고 창고업자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상법 16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창고업자 자신이 임치물의 보관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을 스스로 해야 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원은 상법 16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의 그 위탁 변경 계약에 있는 조항이 그 특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 계약은 창고업자가 다수의 임치인과 사이에 임치물 보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서 개별 약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법 16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치인 입장에서는 임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약관법 제3조 3항의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고, 근데 참고업자는 이 사건 원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참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적용을 배제한 듯한 내용을 거기다 지금 집어넣었다. 그래서 피고 참고업자가 요 조항에 관해서는 약관법 3조 제3항에 정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이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변경 계약에서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보통 창고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창고 내부의 물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당연히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창고 건물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창고로 연소 확산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법 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창고업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그 증명을 하면 책임이 면책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연소 확산 피해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폭발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창고업자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창고업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창고업자인 피고는 천막 구조의 창고에 원고의 물품을 보관했다가 옆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부터 창고 내부의 원고 안경테가 훼손이 됐습니다. 불에 잘 타는 천막 구조 창고에 원고의 물품을 보관한 것 자체, 이게 창고업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소송 전문 김동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